칠판 보시고요. 9번째 강의는 어저께 자본잉여금 얘기를 했어요. 그걸 살짝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이 IFRS를 하는 정도의 회사라면 회사에는 항상 자본잉여금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일 거예요. 주발초. 그리고 여러분 회사의 주발초는 실제로는 거의 다 세무상 혜택이 있는 주발초일 거예요. 예외가 합병 차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합병 차익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저께 배우신 건 뭐예요? 8시간에 2012년부터 자 뭐가요? 여러분 상법이 개정돼서 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기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그죠? 배당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혜택은 주주는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이 주발초라는 개념이 주주가 낸 돈이라 법인이 낸 돈은 입금 불산입을 하겠다. 개인이 주발초로 배당받으면 이건 아예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아무런 소득세가 없다. 그런데 법인을 조심해요. 주발초로 배당금을 받으시면 입금 불산입인데 소득 처분이 마이너스 유보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 회사 배당금을 준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식을 나중에 매각하면 입금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꼭 주주가 법인이 많을 때는 이걸 꼭 주발초로 줄 거냐 이익잉여금으로 줄 거냐는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해했어요? 무조건 주발초가 옳지 않아요. 나중에 과세가 되니까 좀 이따 하지만 이익잉여금으로도 지분율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게 입금불산입이 되는데 그놈은 소득처분이 기타란 말이에요. 나중에 과세가 없는데 주발초가 그러니까 무조건 주발초가 옳은 게 아닌데 문제는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월등히 좋은 거다. 세금이 없으니까. 일단 이건 이해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여기에 회계 처리를 한번 이제부터 볼게요. 자, 언제부터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회계를 했어. 볼게요. 자, 2024년 3월 26일 날 주주총회를 했어. 그럼 주총할 때 이렇게 해요.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의 그 금액으로 배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득을 구성하지 않아요. 개인 주주님들,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도 안 하고 전액 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그러면 1,000원이다. 그럼 회전표가 봐요.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죽이고 대변에 이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늘려요. 이렇게. 그럼 이게 혹시 여러분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여기다 아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보면 1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요게 1번이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요. 요 맨 밑에가 단기 순이익이에요. 요게 미처분 잉여금인데 여러분이 배우실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뭐가 있냐면요. 마이너스가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한다. 그럼 전표가 차변이 미처분 잉여금이고 대변이 자기 주식을 죽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때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중간 배당을 한다. 중간 배당도 하면 여기에 중간 배당을 쓰는 거예요.
그 원래대로 가면 더 있다고 보면 뭐가 있을까? 회계처리 변경효과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들도 여기에 가감해요. 별로 없어. 그럼 여러분은 요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기에 저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에서 뭐야? 여기에 주발초가 넘어온다. 요렇게 플러스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5번 이게 2, 3, 4, 5. 그런데 잉여금 처분계약서의 2번에 보면 이게 임의적립금 200이라는 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성향인데 여기다 주발초를 쓰셔서 플러스로 해도 돼요. 어차피 걔가 1 더하기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임의적립금을 이입한 걸로 볼 거냐 여기냐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주발초를 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주면 요 1번의 플러스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알았다고 그러는 거야. 일로 들어온다. 좋아. 그런데 왜 이 주발초로 배당을 할 수 있는 건 상법인데 상법 문구가 저 자본잉여금을 감액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말을 기본적으로 배당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는데 감액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꼭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예? 근데 지금 실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래 버리니, 자, 국세청에서 문제가 뭐야? 일단 갔다가, 같은 날이야. 갔다가 다시 미처분 잉여금을 죽이고 요 놈을 배당 결의를 했으니까 배당금. 이래서 자 봐요. 처음에 국세청의 주장이 우리가 했어. 자본금이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서 국세청의 처음에 주장은 뭐였냐면 회사야 네가 스스로 주발초를 일로 넣었잖아. 근데 주발초가 잉여금이 원래 5천억이 있었고 주발초가 3천억이 있는데 이번에 1,000억을 했다 그러면 그죠? 1,000억이 일로 오잖아. 그러면 국세청의 주장이 처음에는 선입선출법. 이해돼요? 선입선출법. 요 1,000억이 먼저 있었던 놈을 먼저 준 거라고 해서 이걸 과세했다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하도 욕을 먹어서 그 유권 해석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와도 주발초로 봐서 이 혜택을 줘요. 이제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국세청이 말하는 게 니네가 이걸 이익잉여금에 대체를 했고 요걸 준다면 상법에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거는 전년도 2023년 12월 말에 이때 이익잉여금에 있었어야 배당을 하지. 이 돈 1,000억은 주발초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돼. 그래서 이 1,000억을 세무상 혜택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려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 2024년에 이렇게 주고 싶었으면 2023년에 임시 주청을 해서 그때 이미 이 전표를 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서 12월 말에 이익잉여금에 놔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제 입장엔 택도 없는 소리다. 그건 국세청이 이걸로 과세를 했어요. 과세를 했는데 애매하지만 심판에서 국세청이 졌어요. 이렇게 이 해석은 국세청이 법무부에다 물어봤어요. 법무부가 상법의 주무부서는 법무부니까 자본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지만 같은 날에 이익잉여금으로 갖다가 배당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법무부에 어디 가서 해석을 받아온 거야. 법무부는 회계세법 전문가들이 아니잖아. 그죠? 저는 그래서 심판원도 그 법무부의 해석은 변론으로 하고 안 따지겠다. 아유 몰라. 같은 연도에 요렇게 줘도 과세 안 했어요. 제 말 하죠. 근데 다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은 특히 대기업들은 자본잉여금, 주발초로 배당금을 주려면 이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들이나 회계법인과 합의를 해서 진짜 임시주청에서 해야 되느냐. 저는 저한테 작년 연말에 임시주청 참석 그 문서가 왔어요.
주총할 때 보내잖아, 서면으로. 거기에 이게 있더라고. 주발초를 이익여금으로 3천억을 대체합니다. 결의가 그거야. 임시주총. 이것 때문에 임시주총을 한 거야, 12월에. 이해해요? 다만 저는 그거 틀렸다고 보는 놈이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해서. 그러니까 저는 핵심이 뭐냐, 이걸 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냐. 그냥 주총에서 주발초로 배당을 하면 잉여금으로 대체하지 말고 그냥 바로 여기서 주어라. 상법에 이익잉여금으로 간다라는 말이 없어요. 요 얘기를 해요. 이항수가 이 얘기를 했다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가 어저께 봤잖아. 336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의 6권 해석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6번이. 이 말 했었죠? 칠판 이 말 했었잖아. 뭐야? 자, 자본금이 있고 주발초가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이야. 여러분, 그러면 결손금이 있어? 그럼 봐야지. 주발초가 2천억이고 이 결손금이 3천억이면 여러분 봐봐. 이러면 잉여금으로 대체하면 결손금가도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줬단 말이야. 어떻게 그냥 이걸 죽이고 바로. 그래도 6번이 인정된다고 써놨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원문을 까보면 이 전제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있는데 결손금인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가 결손금보다는 커. 그러면 요 주발초로 이 결손금과 상관없이 배당금을 줬을 때 여기 봐봐. 이건 뭐야? 세무상 혜택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야, 이걸 여러분이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 이걸 누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텐데. 이 얘기를 들으셨다. 이해하셨지? 이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권한이 아니야. 여기까지 전하면 위에 CFO들과 재무팀장 CFO들과 회계법인과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는 얘기야. 단 제 주장은 일관돼. 주발초를 죽이고 바로 미지급을 잡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본다. 법무부 이런 유권에서 나는 별로 노 프라브럼, 문제 안 된다고 본다. 다만 검토는 여러분의 몫이야. 이해해요? 이해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가르쳐줬잖아. 뭘 더 가르쳐줬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뭐가 있다고요?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자본 항목이 있어요. 진짜야. 이건 어떤 회사는 자본잉여금에다 묻어놓고 어떤 회사는 기타 자본 항목에 묻는다고. 다만 얘는 토지 등을 재평가한 거기 때문에 몇 년에 없어졌다고 해서 이 법은 200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쯤 전에 있었던 자산재평가법이라는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올린 거라. 사실 얘는 절대로 자본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두면 안 돼. 그러니까 기타 자본이야. 그런데 이 자산재평가법이라는 이 모법이 원래 이 재평가 적립금으로는 뭐요? 배당금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배당금을 줄 수 없게 돼 있어, 법이. 근데 빨리 이 법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지 25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진심이야. 이걸로 배당금 줘도 돼. 괜찮아. 누구도 뭐라고 안 해. 배당금을 줘. 줘.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뭐야? 재평가 적립금은 3%짜리와 1%가 있는데 이 둘을 줬을 때 일로 와야지. 빨리 일로 와야지. 그러면 재평가 적립금으로 배당을 받으면 여기로 다시 쓸까? 일로 와, 여러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주기네 법인은 오케이. 무조건 입금. 재평가 적립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 법인세 혜택이 없어요. 알았죠? 기재부 유권 해석이 이미 나와 있어요. 추록본이 있다고 그랬어요. 추록본에 보시면 기재부 유권 해석이 있어요. 아셨죠? 추록본이 오늘 현재로 25페이지라고 그랬어. 오케이?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 가르쳐줘. 재평가 적립금으로 배당받으면 저 법인은 혜택이 없어. 근데 죽이지. 개인은
빨리. 개인은 1%짜리는 배당 소득인데 3%짜리는 배당 소득이 아니라, 하여튼 법이 웃겨. 1원도 세금 안 내. 그러니까 개인 주주가 많은 회사라면 3% 재평가 적립금으로 배당금을 주면 세금이 없어요. 소득세. 이해해요? 법이 그래. 환장하지? 다시. 여러분 지금 이 얘기 아무도 몰라, 대한민국에. 아무도 몰라. 회계사, 세무사 몰라. 여러분이 가르쳐줘. 배당해도 돼. 안 걸려. 안 걸려. 주면 개인은 세금 안 내. 1%는 걸려. 소득으로. 근데 법인은 3%든 1%든 무조건 과세야.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잖아. 오른쪽에 수입 배당금, 어저께도 봤지만 338에 수입 배당금으로 받으면 지분율에 따라 일정 입금 불산이 판다는 거 알잖아. 그지? 이건 이거지? 칠판 봐야지 빨리.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웃겨. 왜 이런지 묻지 마. 여러분 빨리 와. 법인은 나한테 배당 준 놈이 3% 재평가든 1%든 나한테 주면 나는 과세야. 입금 불산입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할 거냐인데 봐. 3%짜리와 1%가 어떻게 돼? 왜 이런지 나도 몰라. 1%짜리는 입금 불산입을 해요. 요 수입 배당금으로. 근데 봐. 3%는 입금 불산입도 못 해요. 왜? 이게 이번 2024년 개정세법에 있었어. 그러니까 개정세법에 뭐라고 있냐면 3% 재평가 적립금으로 법인이 배당금을 받으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은 못합니다. 어저께도 있어서 교과서 개정세법에 이 말은 뭐야? 수입 배당금을 줄 수 있다라는 해석인 거야. 그 대신에 3%는 입금 불산입을 못하고 1%는 해. 그러니까 빨리 칠판 봐. 안 웃겨? 개인은 3%로 받는 게 100%로 줬지 세금 하나도 안 내니까. 근데 법인은 기왕에 받으려면 1%짜리를 받아야 입금 불산입이야. 그러니까 이 논리의 하자는 왜냐? 물어보지 마. 대한민국 이런 나라잖아. 맞아? 문제는 이건 아무도 모른다. 결론, 재평가 적립금을 배당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이런 수업을 듣는 이유는 뭐야? 남들이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그죠? 남들이 모르는 걸. 그래서 여러분은 잘 들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굳이 동료들한테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알고 있다가 다만 위에 재무팀장이나 CFO들한테는 분명하게 이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실무자니까. 그럼 윗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근거를 물어볼 거야. 근거를, 그죠? 근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추록본 같은 걸 보고해. 추록본에 보면 기재부 유권 해석도 있고 과세라는 거. 요 놈이 왜 소득으로 안 버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도 있어. 알았죠? 자, 이제 또 이게 궁금하겠어, 안 하겠어? 빨리. 칠판. 뭐가 궁금하냐면 어저께 했어. 좀 전에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내가 했네. 우리가 저 회사에 1,000억 원을 출자했으면 뭐라 그랬어? 배당금을 주발초로 1,200억을 받으면 내가 출자한 금액의 한도니까 얼마? 1,000억까지만 입금 불산입된다고 그랬어. 맞죠? 내가 출자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도 출자한 금액만 입금 불산입한다고 배웠어. 배웠어? 그럼 이게 개인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개인이야. 저 회사에 1,000억을 출자했어. 근데 저기서 주발초로 나한테 1,200억을 배당해. 그럼 나는 1,200억이 다 배당소득이 아니야? 법인처럼 1,000억만 배당소득이 아닐까? 궁금할 거 아니야? 맞다고 그래 빨리. 맞아? 그럼 이게 유권 해석이 나온 거야. 올해 제 책에 보면 보이셔? 이항수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나? 써있지? 지금 요런 하얀 게 추록분이라고 그랬잖아. 집에 가서 추록분 뽑으시면 된다. 아직까지 수업 저 온라인 들으신 분 추록분 아직도 안 뽑았어? 그럼 여러분 화면 꺼. 추록도 아직 안 뽑으신 분들이 무슨 수업을 들어?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수업 안 들어도 돼. 내가 알게 뭐야. 9강인데 추록번을 아직도 안 뽑았어. 출력을 안 했어. 그럼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안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야. 이해해요? 여러분 미안해. 나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런 짓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열심히 듣든 안 듣든 난 별로 상관 안 해. 내가 여러분 이름을 알아 뭘 알아. 이해해? 다만 열심히들 듣지 않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추록본을 보셔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추록본에 내가 읽어드릴까? 어떤 유권 해석이 나왔어? 2024년 10월에 뭐라고 나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을 받는데 거주자 개인이 받았다. 개인이 받을 때 감액 배당금이 개인이 출자한 주식의 출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금액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건 기재부 유권 해석이야.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은 1200억이다 소득으로 안 본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계속 나온다고. 작년 10월에 나왔다니까. 2024년에 기재부가 이러니 추록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었어요? 오케이. 요런 거 끝. 기가 막힌 거 배웠네. 여러분은 지금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헷갈리면 복습을 자꾸 들어. 이 강의만, 지난 강의 이번 강의만 계속 들으면 이해돼요. 뒤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진짜 어려운 얘기할게. 자, 또 할 거지만 칠판 봐. 주발초가 봐. 뭔지 몰라도 돼. 2016년은 실질 주발초야. 그리고요, 아이고야, 2012년은 주발초가 있는데 이건 뭐지? 세무상 혜택이 없는 주발초. 그러니까 여러분 주발초에는 실질로 증자해서 생긴 주발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발초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 이제 잘 봐봐. 세무상 혜택이 없는 주발초가 2천억이고 세무상 혜택이 있는 주발초가 1,000억인데 어쨌든 회사는 이 주발초로 500억을 배당을 하겠대.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어떤 게 먼저 주발초가 발생했어? 세무상 혜택이 없는 주발초가 먼저 발생했잖아.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잖아. 맞지 여러분? 그지? 이럴 때 지금 이걸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주발초가 토탈 3천억인데 여러분 지금 어떤 게 세무상 혜택이 없는 건지 몰라도 돼. 아이 괜찮아. 나중에 또 해. 합병할 때. 얘와 세무상 혜택이 있는 게 있는데 세무상 혜택이 있는 게 혜택 없는 것보다 나중에 발생했단 말이야. 그럼 이 올해 나간 주발초는 선입선출법으로 말하면 세무상 혜택이 없는 게 나간 걸로 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주발초를 주면서 배당금을 세무상 혜택을 받아야 좋아할 거 아니야. 주주들이.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럴 때 대답. 주청에서 우리는 2016년에 발생한 주발초로 배당금을 줄랍니다. 그러니 세무상 혜택이 있겠습니다. 5초 안에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건 지금 제가 말하긴 좀 어렵다. 이건 어렵다. 배당을 할 때 몇 년도 주발초를 특정해서 줄 수 있냐인데 이건 자신이 없다. 그냥 기본적인 흐름은 봐. 그냥 기본 흐름이야. 주발초를 줬다. 주발초 전체는 3천억이다. 이 중에 500억을 줬다. 그러면 기본적인 세무상 논리는 선입선출법이에요. 먼저 발생한 걸로 줘서 이건 세무상 혜택이 없다. 이게 기본적인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세법 해석은 맞다고 봐요. 근데 유권 해석들이 애매모호해. 여러분이 여러 번 물었어. 물어본 게 오른쪽에 나오잖아. 337 맨 위에 배당금의 재원 연도를 특정해서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둘째 줄에 주발초를 감액한 금액을 주청결의로 배당할 때 이 감액을 할 때 이게 과연 뭐냐? 뭘 물어봤냐면 내용을 보면 내가 배당금을 받았는데 나한테 준 놈이 주발초, 세무상 혜택이 있는 주발초와 세무상 혜택이 없는 주발초가 있다. 지금 가로 1번 내용의 첫째, 둘째 줄 이렇게 써 있잖아. 그지? 있을 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해당 연도를 특정해서 입금 물산입이 되는 주발초를 사용하면 됩니까? 지금 이 말이잖아. 딱 이 질문이잖아. 근데 답변이 이게 돼요, 안 돼요를 한 게 아니에요. 답변이. 그냥 세무상 혜택이 있는 주발초로 주면 세법은 입금으로 안 봐요라고 말한 것뿐이야. 이해? 답을 하기 싫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칠판 국세청이 돼요 안 돼요를 물었잖아. 근데 그냥 기본적인 답을 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느낌이 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냈을 거란 얘기야. 제 말 이해돼? 특정할 수 없어. 선입선출로 하는 거라고 했을 건데 이게 그냥 답이 뭐라고 나와? 그냥 세무상 혜택이 있는 실질 주급 납입이 있는 주발초를 배당하면 그냥 혜택이 있다 이렇게만 답을 줬잖아. 그럼 된다라고 보는데 분명한 OX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야 이 답이. 그래서 저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특정해서 진짜 주고 싶으면 다시 이런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2020년에 물었잖아. 그지? 그런데 2016년.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이런 거니까 이런 유권 해석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 국세청에 물을 필요 없어. 기획재정부에 직접 전화를 해. 기획재정부에 전화하면 법인세 담당이 있고 그중에 요 조항 입금불산입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 이해하셨어? 그 담당을 찾아서 바꿔. 그래서 이 유권 해석이 뭉실하게 나왔다. 특정하게 줘도 돼요 안 돼요를 물었는데 답이 그렇다. 답이 주청에서 세무상 혜택이 있는 주발초를 특정해서 줘도 세법이 혜택을 주는 겁니까? 라고 다이렉트로 물으란 말이야. 에? 기다리지 마. 전화해. 아니면 찾아가. 세종시 찾아가서 물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해해요? 이걸 왜 남한테 돈 주고 의뢰를 해? 여러분이 가서 해결해. 전화해. 찾아가. 이 유권 해석 들고 뭐니? 그리고 답을 얻어내야 돼. 알았죠? 이건 어려운 일이야. 근데 일반적인 원래 논리로는 선입선출법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었는데 답이 애매하단 말이야. 알았죠? 제가 왜 이 강의는요, 이해해. 일반 기업회계 기준 강의할 땐 이렇게 안 해요. IFRS 반이니까 하는 거야. 일반 회계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국제회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알았다고 그럴게요. 됐고요. 이제 밑에 X. 여러분, 수입 배당 금액은 열심히 보지만, 이건 뭐야, 그냥. 이건 쉽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줬을 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줬을 때 다음 페이지에 내가 저 회사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100% 입금불산입, 20에서 50% 미만은 80% 입금불산입, 20% 미만은 30%. 그러니까 내가 저 회사 지분을 50% 이상 가지면 이익잉여금으로 배당 주면 100% 입금불산입이야. 하나도 세금 안 내. 그리고 칠판 그놈은 소득 처분이 기타고 자본잉여금은 마이너스 유보니까 지분율이 많으면 실제로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주는 게 좋은데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주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지.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 여러분 기업 평가할 때 나쁜 회사야. 이익잉여금이 주니까. 자본잉여금이 주는 건 별 문제 없어. 그래서 보통 자본잉여금으로 배당 주는 걸 선호해요. 다만 마이너스 유보라 나중에 과세하고 출자금액 한도로 된다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10%원 주에 3번 밑줄 10개 읽으세요. 읽으세요.
칠판. 여러분이 저 회사의 주식이 40%가 있어. 그럼 입금불산입이 80%인데 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20%를 들고 있어. 죽이지. 자기 주식을 빼면 전체 유통 주식은 80%인데 내가 40%면 나는 지분율이 50%니까 100% 입금불산입이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유권 해석이야. 알았어요? 요 유권 해석 하나 알고 답이 전혀 달라지잖아. 알았죠? 요런 거 놓치시면 안 된다. 요런 유권에서. 그리고 맨 밑에 지급이자는 여러분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주는 건 내가 배당받은 금액의 지분율에 따라 입금불산임률을 때리고 거기다가 요 밑에 나오는 요 지급이자 금액을 뺍니다. 오케이? 이 금액은 뺍니다. 지급이자 금액은 뺍니다. 알았죠? 이 금액은 빼. 이건 산수니까 안 해요. 산수는 제가 안 합니다. 계산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받을 땐 배당금액에 그냥 입금불산임만 때리면 안 되고 우리 회사의 지급이자 등 요 공식대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이 입금불산입이고 기타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넘기셔서 340의 가로 4번에 이러한 배당금은 입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아요. 1번, 여러분이 저 회사 주식을 석 달 이내 취득을 했어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10, 11, 12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이거든. 그러니까 10, 11, 12에 취득해서 배당받은 건 이 혜택이 없어요.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은 어려우니까 뭐라 그럴까? 어려우니까 거기 여러분 기억과 니은 볼게. 기억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야. 63의 2조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여러분 이게 서울 인천 경기도거든요. 그 밖으로 이전한 법인은 수도권 밖에 가서 영업을 하면 법인세가 100% 감면돼요. 이해해요? 세금을 하나도 안 내. 세금을 하나도 안 냈기 때문에 이걸 배당받은 분은 입금불산입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중과세 개념이라 이해해? 나한테 배당금을 준 회사가 법인세 하나도 안 내고 나한테 배당 주면 나는 전액 다 입금이지 입금불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와 죽겠다고. 빨리 동그라미 5번 읽어. 동그라미 5번. 얘기했죠? 여러분 칠판. 자, 요게 2024년 개정세법이에요. 3% 재평가 적립금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지금 뭐야?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빨리 뒤집어. 3% 배당금을 받으면 입금이라는 전제란 말이야. 에? 칠판 빨리. 이게 입금이라는 거는 2023년에 기재부 유권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나 1% 재평가 적립금을 뭘로 줘도 받는 법인이면 입금이야. 입금이야. 자본잉여금을 안 버는 거야. 근데 1% 재평가 적립금은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적용하지만 3%는 하면 안 돼라고 이번에 나온 거야. 이해해야지. 왜? 어저께 안 그래? 3%가 뭐야? 평가를 했는데 그때 법인세 안 냈잖아. 세금 3%만 내고 전액 다 취득가격 인정했잖아. 법인세를 안 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안 하는 거고 1%는 그게 나중에 전액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담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건 지금 소득세법을 못 바꿔서 그래. 이건 정말 내가 볼 땐 바보다. 이건 바보야. 현재 법이 개인은 3% 재평가 적립, 이건 아예 소득이 아니야. 이건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 다 같이 우리는 법이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용해야지. 악용해야지. 그지? 법 바뀌기 전에.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 이런 거 알려줘. 다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재평가 적립금.
지금 이런 얘기를 맨 밑에서 둘째 줄에 어저께 개정세법 할 때 했는데 기억나요? 제가 유상감자다. 내가 출제한 게 얼마면 감자에서 받은 게 차익이면 제가 입금인데 그게 의제배당이야. 그럼 이거를 입금불산입을 했는데 입금불산입하면 논리적으로 안 된다고. 저쪽이 저게 뭐 저쪽 개념이 뭐야? 저쪽은 감자라는 개념이라 자본 쪽이라 어떤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단 말이야. 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의제배당 감자할 때 이거 올해 개정세법이야. 밑에서 둘째 줄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7, 8 제가 요 배당금 이런 걸로 2시간을 떠든 건 역사상 처음인데 그 정도로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걸 동영상으로 제가 남기고 싶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어려워요. 기억해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시간 동안 배운 이 얘기를 다른 회계사, 다른 세무사님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 몰라. 그럼 놓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놓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님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법인세법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회원님들 앉아 계신 분도 나중에 언젠가 다른 학원에 가봐. 다른 학원에 가서 법인 결산 수업 어떻게 하나 들어봐 가서. 어떻게 가르치나. 응? 다른 학원에 가서 봐. 제가 하는 난이도에 3, 40%라도 있나 한번 봐봐 가서. 진짜로. 가서 들어봐. 어떻게들 배우나. 다른 교육기관들은. 진심으로 한 말이야. 우리가 어렵게 배우지만 이걸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만 아직도 안 끝났어. 왜? 10분이 하나 넘기면 2장 넘기면 또 나오죠. 344 2023년에 신설된 세법. 해외에 있는 외국 자회사가 수입 배당금을 주면 95% 입금불산입을 하는 2023년에 나온 조문. 동그라미 2번에 여러분이 해외 법인을 10% 이상 가지고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의 배당 기준율은 12월 말이지만 외국은 꼭 12월 말이 아니야. 알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3년, 2024년에 외국 법인의 주식을 사면 반드시 니네 나라는 니네 기업은 배당 기준일이 언제니? 그래서 내가 그 회사 주식을 10% 이상을 갖고 있고, 그죠? 배당 기준일 현재 내가 6개월 이상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동그라미 3번에 이 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주든 자본잉여금으로 주든 전부 다 동그라미 5번 95%가 입금불산입니다. 5%는 과세해요. 이건 소득처분은 이건 기타야. 마이너스 회보가 아니라 이건 기타야. 그리고요. 칠판 봐야지. 칠판 여기다 쓸까? 자, 여러분이 봐. 여러분이 해외에서 그죠? 배당금이 들어왔어. 빨리요. 100억이 들어왔어.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우리나라랑 조세조약이 배당금은 10%를 제한세율로 띈대. 그럼 봐. 현금이 90억이 들어오고 요게 10% 띈 게 법인세 비용이야. 제가 했죠. 해외에서 줄 때 띄는 건 선납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이야. 그리고 요놈은 원래대로 배우면 선금불산입을 하고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2023년부터 우리가 이 회사를 10% 이상 갖고 6개월 이상 있었으면 요놈을 입금불산입을 95%를 입금불산입을 해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니까 이런 경우는 외국 납부세 공제는 못 받고 그냥 요 돈만 선금불산입하면 돼요. 알았죠?
이거 외국 납부세액 받으시면 안 된다. 95%가 입금불산입이 돼요. 여기서 그냥 밑에 하나 더 읽어. 맨 밑에 가로 2번에 외국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금을 받았다. 이것도 입금불산입이다. 그냥 이건 뭐야 빨리. 내가 10%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다시 한번 칠판. 자, 여기서 헷갈리면 죽어도 안 돼. 여러분, 그지? 자, 끝장을 보자. 뒤에 나오니까. 자, 빨리빨리 봐요. 자, 내가 한국인데 내가 어떤 나라가 B법인이 다른 외국에 있는 법인이야. 근데 나는 지분율이 5%밖에 안 돼. 그럼 빨리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 그지? 안 되잖아. 근데 칠판 봐야 돼요, 빨리. 자, 가. 이 회사는 얼마 벌었어? 1,000억을 벌었대. 근데 이 회사는 법인세를 300억을 냈대. 이 나라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나서 배당금을 우리한테 100억을 준 거야. 그러면 일단 이거는 뭐야? 이거는 5%니까 입금불산입이 안 돼. 그러면 이 10억 원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아야 돼. 근데 이놈은 직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고 부르는 거고 죽여. 이게 간접인데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 여러분 잘 봐. 이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냈던 법인세에다가 곱하기 300억이야 곱하기 1,000억을 벌었는데 법인세를 300억을 냈고 그중에 100억 원을 줬지. 이건 공식이야. 교과서 있어, 여러분. 그러면 공식을 300억을 7로 나누는 거지. 그럼 이게 그냥 43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요 43억을 세무조정으로 입금산입을 해. 이게 간주 외국 납부세액이야. 그리고 기타야. 그래서 43억을 과세를 해. 여기다 과세를 해. 그리고 요놈도 합쳐져서 53억으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10%가 넘어가면 배당금을 입금불산입을 하지만 95%를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요건 직접이고 이 공식에 따라 뭐예요?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는 공식이 이 외국이 냈던 법인세, 소득의 법인세 우리한테 배당 준 거 이 공식으로 입금 산입을 하고 직접 10억과 요놈에서 53억을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데 한도 공식에 웬만하면 걸려요. 이런 거랍니다. 조심해야 돼.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지금 이 회사가 여기도 이렇게 이거 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주면 이것도 95% 입금불산입하라고 조문이 있잖아. 이해했어요? 그 여러분이 외국 법인을 5%만 가지면 이건 뭐야? 입금불산입이 안 되잖아. 이해하셨죠? 그래도 자본잉여금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95% 입금불산입해. 칠판 그 대신에 이런 간주는 없는 거야. 이건 이익잉여금으로 줬을 때라고. 그렇죠? 여러분 결심해. 어려워. 그만하고 싶어. 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야. 맞죠? 안 하면 돼.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런 걸 듣고 이해하고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알았죠? 못하겠어요, 회계사님.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해볼래요. 그러면 하시면 되고요. 반복하고요. 어려워요. 누구나 안 어려워. 어려운 김에 하나 더 가. 오른쪽에 가로 3번 5초 안에 빨리 읽어요. 가로 3번.
칠판. 자, 여러분이 2024년 뭐 2023이라고 그랬죠. 2023년 3월 10일 날 외국 법인 주식을 20%를 취득했어요. 얘네들의 배당 기준율은 12월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뭐 1,000억 주고 샀어요. 좋아요. 그러면 20%니까 여기서 뭐예요? 12월 말이 배당 기준일 현재부터 6개월이니까 이 회사가 뭐야? 내년에, 그죠? 내년에 배당금을 주면 똑같이 95%를 입금 불산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거는 뭐냐면요. 읽었던 거는 웃겨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를 봐요. 내국법인이 최초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에 직전일 기준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이에요. 여러분은 이 국어 문구가 이해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국어가. 칠판. 여러분은 아까 이건 이해됐어요? 이건 이해됐어요? 잘 봐요. B가 A한테 2024년 5월 10일 날 배당금을 줬어. 지분율이 5%니까 입금 불산입을 안 되니까 간접 외국 납부를 구해야 돼. 근데 말해봐. 지금 여기다 내가 썼던 이 소득 금액, 법인세, 이 두 놈. 이건 배당금 준 돈이지만 요 돈은 빨리 말해봐. 요 소득과 법인세는 몇 년도 소득이란 얘기야. 응? 여러분 그냥 적으니까 따라왔어. 그지? 적으니까. 다시 2024년 5월 10일에 저 외국 법인이 배당금을 줬다고. 그지? 근데 이런 공식으로 계산해서 43억을 입금 산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라며. 근데 이 공식에 소득 금액과 법인세 이게 몇 년도 거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안 했지. 그지? 그지? 여러분 그럼 뭐야? 이 회사는 결손이다가 봐. 결손이었다가 뭐야? 아니면 그냥 좋아. 2020년에 신설된 법인이래. 그래서 이 회사가 이 회사는 2020년에는 이익이 거의 똔똔이었는데 2021년부터 이 회사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어. 그럼 이익이 요렇게 났다고. 그럼 여러분 선입선출법. 이 회사가 처음에 이익이 난 게 2021년이잖아. 그러면 2021년에 이 외국 법인의 세무조정하면서 생겼던 소득과 그의 법인세를 물고 오는 거야. 전화해서. 이해했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어?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 배당금을 하면 뭐야? 반드시 뭘 물어? 너는 몇 년도부터 이익이 난 거니?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준 거 정도는 몇 년도에 벌어들인 돈으로 준 거니를 서로 합의를 해야 돼. 어려워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봐. 이 사람이 외국에서 2024년에 배당금이 들어와. 여러분 얼마? 500억이 들어와. 500억이 들어와.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는 뭐야? 이게 지금 언제부터 샀어? 이때 샀잖아? 근데 이 회사는 지금처럼 2021년부터 막대한 이익이 났어. 여러분 다시 배당금은 뭐라고? 선입선출법. 그러면 지금 봐. 이 회사는 배당금을 받았는데 결론은 이 돈은 요 직전 연도 2022년 12월 말에 이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있었다고. 그냥 쉽게 해줄까? 여러분이요? 500억이야? 좋아. 얼마였어? 1200억? 그러면 여러분 봐. 외국은 그 평가를 할 때 보통
재무상태표에 순자산가액으로 그런 평가래. 자본금이 얼마 없으면 이 회사는 평가가 1200억이지. 이런 걸 반영해서 그냥 똑같은 말로 해줄까?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이 여기 20%니까 봐봐. 240억을 샀다 그럴게. 샀다 그럴게. 요 숫자를 좀 줄여주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외국 회사 주식을 20%를 사면 그 전년도 이 회사 재무상태표에 자본 총계가 1200억이고 거기 20%라 이렇게 샀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어. 그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얘가 얼마? 왕창 배당을 하면 뭐야? 요 금액이 떨어지지. 재무상태표 얘가 줄어들지. 근데 우리는 취득가가 240억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매각을 하면 이 회사는 잉여금이 줄어들어서 배당금을 하면 그럼 우리는 이 돈을 받아서 95% 입금불산입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팔면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 왜? 잉여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해돼? 그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내가 자 그냥 쉽게 가 1200억짜리야. 회사를 내가 100%를 다 샀어. 1200억에 샀어. 그리고 그냥 1000억을 배당을 받았어. 그러면 1000억 중에 950억은 입금불산입을 했는데 이 회사는 1000억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잉여금은 200억이지. 그럼 나는 취득가가 1200억인데 남한테 팔면 200억이지. 그럼 여기서 처분 손실이 1000억이야. 그러면 절세를 할 수 있잖아. 잉여금을 가지고 온 건 입금불산입회고 내가 팔면서 손해야. 그럼 이건 얼마든지 손익을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외국 회사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을 받아서 95% 입금불산입을 하면 그 전에 옛날에 번 돈으로 배당하니까 이럴 때 자 입금불산입 수입 배당금 원래 얼마야? 95%니까 원래는 기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수입 배당금이 아니라 유가증권 950억 마이너스 유보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와 별걸 다 배우지. 요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게 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강의한 건 이게 2023년에 나왔잖아. 그죠? 2년 지났는데 이것까지 강의한 바는 내가 이 반이 처음이야. 보통 강의를 못 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이 반은 여기까지 강의를 했다. 이해해요? 기왕에 한 거 끝까지 잡으세요. 요게 2023년에 나왔던 겁니다. 배당금을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와, 칠판 마지막. 오. 첫째 시간 너무 또 오래 한다. 빨리 쉴 거야. 1분만. 자,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 SEC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혹시 아시나 몰라요. 영업이익이 여러분 마이너스 20조였어요. 혹시 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별도로 그래요. 연결 말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0조가 결선이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반도체 DM 가격이 폭락해서 그랬어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게 그래서 삼성전자는 2023년에 1원도 세금을 안 냈어요. 결손이라서. 그래서 세수가 부족해요. 근데 문제는 요 밑에 당기순이익은 죽이죠. 웃기죠? 20조가 플러스로 났어요. 여러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는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과 법인세 비용밖에 없잖아. 맞아? 근데 여러분, 아니 지금 어디서 40조가 플러스로 돌았냐는 얘기야. 이거 알아? 저는 여러분 회사 CFO나 이러면 외부 사람들 우리 회사 온다고 면접 보면 난 반드시 이걸 물어볼 거야. 원인을 설명해 보라고. 이거 모르면 난 안 뽑을 거고. 난 안 뽑을 거야.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재무팀이야. 자기 회사 거만 알아 맨날. 내 거만 알아. 난 그런 사람 필요 없거든. 이것도 몰라. 대한민국 1등 기업을. 에? 지금 배웠잖아. 전자는 해외에서 수입 배당금, 외국의 자회사들로부터 30조를 배당금을 다 땡겨왔어요. 이해했어요? 원래 몇 천억밖에 안 받아 30조를 다 걷어왔어요. 삼성전자가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그리고 여기에 95%가 입금불산입이니까 역시 세금은 없고요. 그럼 일단 대다 한 10개 정도는 건졌죠? 그리고요. 삼성전자가 이게 결손이니까 뭐야? 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있었겠죠. R&D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들이 2월 되면 어저께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그랬죠. 어저께 원래는 뭐야? 결손이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정 안 하지만 여기는 삼성전자가 회계법인에게 뭘 얘기한 거야? 전자가 2023년에 결손된 거는 일시적인 거야. 그걸 회계법인이 받아들여서 결손금에 대한 26.4, 24.2.4와 세액공제들의 농특세 반영한 금액까지를 그걸 전표가 이연법인세 자산과 대변의 법인세 비용을 마이너스한 거야.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로 한 10조가 들어오니까 마이너니까 플러스기 때문에 이게 20조가 된 거야. 절반은 이연법인세, 절반은 영업의 수익 때문에 그런 거야. 절반 더가. 이해돼요? 이런 게 회계하고 세법이야. 이런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맨날 내 회사 것만. 남의 회사 건 내가 저걸 알아야 뭐해. 그럼 여러분 재미없잖아. 다 배운 얘기죠? 다 배웠죠? 이연법인세도 했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 얘기도 했다. 다 이런 게 실무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회사에 물론 다 나오진 않겠지만 해봤다. 다음 시간에 10시간째부터는 347 입금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빠른 속도로 치고 갑니다. 9번째 끝.